유재석이라고 네? 불린답니다. 제 친구가요? 예, 이거는 사실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홍삼! 그렇지, 홍삼 많이 사지. 그래요? 자, 홍삼, 우리 김재춘 교수님 함께 모셔서 얘기 나누죠. 자, 김재춘 구단은 자연치유적 방법으로 건강을 또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을 찾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인데 단도직입적으로 홍삼! 그 인기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홍삼 할 때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홍삼은 우리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건강식품의 일인데요. 그 1위 자리를 계속 꾸준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진세노 사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세노 사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세노사이드? 이 홍삼 속에는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게 되는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진세노사이드가 뭐냐 더덕이나 또 이 콩 같은 게 보면은 거기도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포닌 중에서도 인삼이나 홍삼에게만 들어있는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그럽니다. 이 인삼을 진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삼에서 나온 사포닌이라고 그래서 진세노사이드라고 그럽니다. 이 진세노사이드는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는데도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게 많은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사포닌이 만들어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A가 사포닌 A-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사포닌 A-로 바뀌는 이 사포닌이 좀 더 양리학적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면역 증강작용이 있고요. 항암작용이 있고 혈압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고요. 또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또 학습 능력을 좋게 하고 여러 가지 효능들이 이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진세노사이드 자체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도 굉장히 다용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 홍삼 하면요. 참 이게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별로 너무 큰 차이예요. 맞습니다. 6년근 비쌉니다. 근데 과연 이게 6년근이라서 비싼 거냐? 아니면 진세노사이드의 성분 차이 때문이냐? 이게 너무 궁금해요. 식약처에서 홍삼의 기능성을 인증할 때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세노사이드는 RG1, 또 RD1, 또 RG2, RG3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RG1하고 RB1의 함량이 그램당 2.5 내지 33mg이 들어있어야 돼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보면은 이제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그램당 2.5mg이 되지 않는 것들은 기능성 식품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다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지. 자, 홍삼을 제품으로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아는 우리나라의 큰 브랜드 회사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홍삼 업체들은 홍삼을 물에 달여서 거기서 나오는 성분들을 뽑아서 쓰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홍삼을 달였을 때 여기서 나오는 성분은 47.8%를 넘기가 힘들어요. 나머지 52.2% 정도는 물에 녹지 않아서 찌꺼기로 같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반 이상이 버려지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찌꺼기에도요, 사포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삼에 좋은 다당초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도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는다거나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할 건가 연구해서 한 게 요즘 같으면은 이거를 홍삼을 잘게 갑니다. 그래서 잘게 갈거나 으깨버리면은 이제 우리 동물에는 세포벽은 없어요. 이제 식물에만 있는데 이 세포벽을 터뜨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잘 우러나오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홍삼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47.8% 이상 나오기 힘들다고 그랬죠? 가루를 만들어서 뽑아내게 되면 90%에서 95%까지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뽑아내게 되면 90%에서 95%까지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홍삼을 이렇게 가루내서 분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출했을 때 90 내지 95%는 진세노사이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삼 속에 들어있는 여러 유효 성분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추출돼서 나온 걸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제된 것보다는
그 사포닌 외에 그 다당체, 그 면역 활성을 올리는 다당체, 그건 제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던 성분이기도 한데 상당히 면역 증력을 올리는 다당체 같은 것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통째로 갈아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다람쥐가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맛 때문에 드시는 것들이 있어요. 젤리라든지 캔디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아주 약해요. 1%도 들어있질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예 뭐 0. 몇 %밖에 안 들어있어서 아예 성분 표기명에서 그걸 빼버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농축액들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커서 좋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한약재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한약재들은 아시다시피 킬로그램당 10,000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잔뜩 집어넣어놓고 여기에 홍삼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홍삼정이라고 해놓지만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물엿을 넣는다거나 안 그러면 당미를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이걸 또 가루로 내서 먹으면 참 좋은데 사실 이 홍삼을 먹다 보면 이게 써서 잘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꿀에 재서 드시는 분이 간혹 계시던데 그거 괜찮은지가 궁금해요. 아, 예. 꿀하고는 공합이 상당히 잘 아, 맞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예.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꿀 속에는 과당이나 포도당이 들어있어서 홍삼이 모자란 영양을 채워줄 수 있어요. 아무리 홍삼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이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서 그 씁쓸한 맛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홍삼을 만들어가지고 말려버리면은 집에서는 부수기 어렵습니다. 일단 마르면요 거의 돌덩이 수준이 되기 때문에 믹서로 가면 믹서의 칼날이 부러지거나 구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말리지 말고 이걸 바로 갈아가지고 꿀속에 재서 먹거나 안 그러면 얇게 저며서 꿀속에 재서 먹게 되면 맛도 좋아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양학적으로 서로 보완이 되니까 궁합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윤택중 선생님, 그 홍삼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좋은 형태.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장 속에 있는 장의 상태입니다. 외국에 있는 한 학자가 인삼 사포닌은 항암 활성이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항암 활성이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그 쥐에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이제 항암 활성을 본 거예요. 1년을 실험했는데 항암 활성이 안 나왔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사법을 쓴 거죠. 1년 후에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맞아. 인삼은 먹는 거잖아. 투여를 했습니다. 먹였습니다. 먹였더니 항암 활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인삼 사포닌을 먹고 우리 그 쥐의 그 장 속에 있는 유용균에 의해서 사포닌이 대사체가 그것이 혈액에 들어가서 항암 활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안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인삼을 가장 좋게 먹으려면은 장이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인삼, 그러니까 홍삼 이것만 좋은 걸 따질 게 아니라 내 장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그 인삼에 맞는 체질은요, 인삼 사포닌이나 비세노사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 그 미생물 이름이 프라보텔라오리스라는 미생물이 있고요. 장내에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37.5%가요. 진세노사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삼을 먹고 열이 난다, 뾰루지가 생긴다 그런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방법 중에 하나가 갈아서 그거를 발효를 시켜서 먹게 되면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로 쪼개졌기 때문에 그 상태로 또 섭취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우리가 거의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삼으로 만들면서 이 큰 덩어리들이 RG1이라는 큰 덩어리들이 RG2나 RG3로 작은 덩어리로 쪼개져서 흡수가 잘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밥을 먹을 때 같이 먹거나 또 밥 먹은 뒤에 먹으면은 밥을 소화하느라고 이걸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루로 먹을 때는 한 번에 3g씩 또 추출 농축으로 먹을 때는 한 번에 1g씩 해서 이제 물에 희석해서 먹는 건데요. 하루에 2-3번 정도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얼마큼 희석을 할까요? 예, 물에 이제 30 내지 50배 정도 희석해 드시는 게 가장 먹기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홍삼을 드셔서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열이 있으신 분들이나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평소에 관리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항상 평소에 상기가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홍삼을 많이 먹어요. 어린아이들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먹이는데 주의력결핍이나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홍삼을 먹이면 증상을 컨트롤하니까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홍삼은 한약을 처방할 때 이 환자의 증상이 허증이냐 실증이냐를 판단하는데요. 반드시 인삼이나 홍삼은 허증에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운이 항상 넘쳐 흐르는 분들은 홍삼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한국에는 지금 홍삼 오남용 증후군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홍삼을 잘 활용해서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삼 드시고 계시면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유방통입니다. 여성 호르몬 효과 때문에.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임신할 때고요.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질환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자궁 경부암 이런 거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자궁 근종 있는 분 많으신데 여성 호르몬 들어가면 키우거든요. 자궁 내막증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된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여러분들께 보여주세요. 정치의 어떤 위대한